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가 대규모 자산 매입이 경기 부양을 위해 ECB가 쓸 수 있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부양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우리는 지난 통화정책회의에서 발표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수지가 지난 4월 상품과 서비스 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폭을 확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유럽 중앙은행 ECB는 계절 조정을 감안한 4월 유로존의 경상수지 흑자가 215억 유로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기록했던 196억 유로보다 20억 유로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이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인 신화망에 따르면 런민은행 부총재는 현지 시각으로 21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금융포럼 연설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재산 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그리스가 리커창 중국 총리의 그리스 방문을 계기로 총 46억 달러,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20일 외신을 인용해 양국이 19일 아테네에서 양국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규모의 무역 투자 협정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특별한 소재가 없었음에도 연준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5% 오른 16,947.08포인트로 S&P 500지수 역시 0.17% 상승한 1,962.87포인트로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2% 상승한 4,368.0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라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인데요. 영국 지수는 전날보다 0.25% 오른 6,825.2포인트로 독일 지수는 0.17% 하락한 9,987.24포인트로 마지막으로 프랑스 지수 역시 0.48% 하락한 4,541.34포인트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첫 시간 청손촌 놈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종현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각 기관의 펀드매니저 여러분,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촌 놈 신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 공세에 코스피 지수가 1970선도 무너지면서 196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살펴보니까요. 대표님 말씀대로 기준선과 선엑스팬 원이 좀 하락 추세로 꺾여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앞으로 추가 하락이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왔던 삼성전자의 전망도 짚어주시죠. 예, 제가 여러분 저때 지난 이야기는 크게 할 거 없고요. 일단 주가의 지난 금요일 날 음봉이 여러분 저때 타격이 굉장히 크질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가 자체를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변동성 지수 자체가 아직까지도 높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자체 지금을 오늘 반등 국면입니다만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아직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참 가슴 아픈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때 과거 같으면 대놓고 욕을 하거나 이래 하겠는데 제가 여러분 저때 이제 현금화를 지난주 내내 현금화 복지 부동을 이제 부르짖었는데 계속
또 간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만약 우리 개인들의 데미지가 너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슴이 좀 아파요. 가슴이 아픈 걸 지나서 이제 쓰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보통 주식에 비해서 이제 선물과 옵션의 움직임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250억 잃는 금요일 날 250억을 잃는 이런 참사가 났는데 참 말 안 들어요.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개인들이 260일 이상의 수익, 261이라는 것은 2010포인트 이상 쪽에 또 콜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콜, 최근에 이제 이 콜 건 거, 210 이상의 콜 건 거, 전부 간다고 떠드는 바람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방송을 거의 전문가들이 들을 건데 양심적으로 조금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210포인트 이상 간다고 또 떠드니 눌림목이다 하면서 또 떠들어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210포인트에서 다 물린 이런 참사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 반등을 하겠지만 반등 자체가 오늘 굉장히 좀 미미한 그런 반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MACD 데드 크로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MACD 데드 크로스에서는 누가 뭐래도 도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MACD라는 차트가 신뢰도가 100%입니다. 이거는 옆에 걸 보고 쓰는 거예요. 옆에 게 보고 답을 보고 답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 MACD 데드 크로스에서 주식 간다 해가지고 샀는데 만약에 자기가 손해났다. 저저 때 이야기했어요. 판례라도 판례 MACD 데드 크로스에서 물론 이익이 벌어진 상태 말고 데드 크로스 첫 시작에서 주식을 샀는데 추천했다. 그거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전문가도 알고 나쁜 놈이니까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반등 국면입니다만 추세는 계속 푸추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10시부터 선물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있을 거고요. 이번 주부터는 패턴이 좀 바뀝니다. 이번 주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 오전 10시 왕왕 초보반이 있고요. 11시에는 이제 중급으로 변환됩니다. 선물 이제 한 번이라도 저희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10시에 왕왕 초보는 10시, 처음 오시는 분 10시, 그리고 한 번이라도 들을 분들은 11시에 오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무료 강좌입니다. 영등포 청룡 5번 출구 직진해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한성병원 302호에 하니까 많이 오시고요. 또 하나는 지방분들을 위해서 선물은 원래 인터넷 강좌가 잘 안 되는데 지방분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밤 9시에 서울경제TV에서 인터넷 강좌로 여러분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선물 특강했습니다. 지금 100석 한정인데 한 30석 좌석이 있어요. 서울경제로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선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 토요일 날은 오프라인 강의, 낮에는 오프라인 강의, 저녁에는 인터넷 강좌가 다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무섭죠? 트랭스펜 의원의 하락 부분이 주가가 그때부터 하락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락할 것이다. 오늘부터 이제 트랭스펜 의원이 횡보 국면입니다. 횡보란 것은 주식이 횡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주 금요일 날 워낙 장대 음봉에서 잉태형이 나올 것 같아요. 잉태형이 나오는데, 잉태형 자체가 정상인 잉태형이냐, 검은 잉태형이냐, 붉은 잉태형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검은 잉태형이 나면요, 낙태형으로 돌변할 것 같아요. 낙태형이라서 하방으로 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잉태형의 색깔을 좀 봐주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20원에서 복지부동이고요. 이번에는 기관과 외국인이요. 사생 결단식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다시피 9월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한 3개월 남은데도 계속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식에서 돈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생 결단식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이기고 있는 상태죠. 외국인이 2,900 포지션. 29,000, 보통 3만 포지션이 풀인데 29,000 포지션을 한 방에 질렀어요. 그래서 기관도 지금 형태로는 외국인이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로는 여러분 보다시피
외국인 자체가 외국인들이 지금 한 300억 정도 이기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빠지면 빠질수록 돈 먹는 구조, 개인들은 빠지면 빠질수록 깡통 차는 구조. 금융투자는 지금은 이제 빠지면 이제 곧 합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언뜻 보면 뭐 금융투자가 돈을 많이 잃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옵션에서 또 돈을 먹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선물은 외국인이 돈 먹고 기관과 개인이 코피 터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옵션은 반대예요. 옵션은 기관이 돈 먹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야, 돌겠습니다. 이 풋도 사자, 풋 옵션도 상승 쪽, 콜 옵션도 상승 쪽, 선물도 상승 쪽. 그래가 금요일날 폭락. 속된 말로 뭡니까? 양밥 맞고 돈 주고 코피 터진 거죠. 코피 터지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좀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시중인 텔레비 그거 보지 마세요. 다 끄세요. 다 끄세요. 진짜입니다. 뭐 저 텔레비도 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자꾸 올라간다 합니까? 그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가 떨어지는 게 뻔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 옵션 하지 마라 해서 하락할 때 하는데 왜 합니까? 신경질 나네. 옵션 하는 사람들 그 텔레비 보지 마세요. 하지 말라니까 왜 하느냐고. 참네. 그 왁합니까 진짜로. 이게 하루에 250억 이거 뭐합니까 지금. 하지 말라니까요. 왜 합니까? 신실하게. 돈이 그래 많으냐고. 부리토끼나 하지 뭐 무식한 것들이 옵션 한다고 지랄이야.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십시오. 옵션 하락할 때 하시라고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자, 일단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평균 가격이 260짜리죠. 260짜리에서 255짜리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시 평균 가격에서 액션 취하지 말라 했죠. 예, 이 평균 액션 가격 취하지 말라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액션 취함으로써 이번에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개인들이 다 선물 콜 걸고 풋 옵션 콜 걸고 콜 옵션 콜 거는데 개인들을 왜 돈 먹여주겠습니까? 개인들이 호구인데 여러분 똑똑하고 약속받았다 생각하십시오. 호구입니다. 호구. 특히 뻥이어들 말 듣는 사람들 전부 호구입니다. 호구. 여러분이 물론 대단한 분입니다. 한국 증권 선물 옵션 시장에 희생자가 되어가지고 그거는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돈 따야죠. 따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평균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지금 259까지 내려왔습니다. 259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 259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259 전후에서 본전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옵션은 정리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 급락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건 20만 원의 어떻게 2주 만에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정성님 삼성전자 잘하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됩니까? 반대입니다. 사지 마십시오. 예, 삼성전자 사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아직까지 아닙니다. 삼성전자 특히 여러분 떨어지는 칼날 특히 61일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61일평 떨어질 때 삼성전자지 누구든지 61일평에는 도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1일평이 꺾여가지고 61일평과 밴들차례에 이기 적는 그 타임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이버는 뭐 추가적으로 요즘 네이버는 감추입니다. 감추다 이렇게 봅니다. 하이닉스가 연일 상한가인데 제가 여러분 경고 드렸죠. 5만 원 가격은 그렇다. 삼성전자가 연속까지 못해 삼성 하이닉스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까? 이쪽 호주머니에 빼가 저쪽 호주머니에 였는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말 안 들어요. 끝까지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관이 레버리지를 2,400억 팔고 인버스를 900억 썼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가 앞으로 계속 약세를 보인다. 제가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겠다. 여러분 삼성전자 살 자신 없습니까? 인버스 레버리지 매매하세요. 인버스 레버리지 매매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인버스 레버리지 매매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팔고 있다. 이건 뭐냐? 한쪽에서 때가 한쪽에 빠는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주가를 제가 볼 때는
다 넘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다 넘기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수익 낳는 것, 챙기는 것도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피봇 나오는 날이죠. 네, 피봇 나오는 날입니다. 피봇이 하방을 이제는 보고 있어요. 피봇이 하방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번 주에 제가 볼 때는 일단 1990포인트, 그다음에 1980포인트 이 블럭까지 넘판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투매에 동참, 현금 하락할 때 해야 되는데 더 바닥에서 현금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절대적으로 투매에 동참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피봇도 굉장히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큰 1피봇에 문제가 있죠. 1피봇도 있는데 1피봇 지금 오늘 보시면 1975포인트 그리고 1985포인트 저항이 굉장히 맹렬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제가 인터넷 강좌했죠. 여러분 푼돈을 좀 벌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수요일 할 생각입니다. 수요일 인터넷 강좌가 여러분에게 서울경기TV와 아프리카TV에 있으니까 아침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재밌고 즐겁게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참 선물 하시는 분들의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경제하고 상의를 안 했는데 파격을 때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강좌, 선물 문자 한 달 신청하시면 2달 서비스 드릴 테니까 단 10명 선착순입니다. 10명 선착순이니까 선물 진짜 어려우신 분들만 전화하십시오. 서울경제로 전화하시면 선물 문자 한 달 신청하면 2달 서비스, 한 달로 3달 서비스를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하고 딱 내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받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간 주가 자체는 반등 국면입니다. 반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한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흥분하지 말. 그리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선물 자체의 평균 가격 위에서 액션은 굉장히 불합리한 액션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60 평균 가격일 때 계속 여러분 여기서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했는데 오일 사이에 우리 개인들이 있는 돈 없는 돈 상승 쪽으로 다 질러버렸어요. 위에보의 상승, 여러분 입평은 뭡니까? 입평 데드 크로스인데 왜 상승입니까? 입평 데드 크로스의 상승이라 했던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방송이나 검은토마토 빡net 전문가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격이 아주 벌어질 때 그때는 역별에 사야도 되지만 이게 여러분 시작일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콜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참 내 말을 너무나 안 듣는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막 가슴이 터집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에는 녹화 수익을 말하다 했어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지난주 여러분 현금화 복지부동이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저 말을 끝까지 안 듣는데 끝까지 한번 안 들어보십시오. 청개구리가 비 올 때마다 우는 그런 사태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참 너무 참 속이 미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돈 잃는데 속으로 저 새끼가 내 돈 잃는데 왜 쥐가 속이 미어지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제 한 방에 250억 돈 벌려고 보십시오. 요즘 이 불황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청송님 반등하지만 반등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은 또 복지 부동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추가적으로 하락의 여운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 한번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5분주는 제가 볼 때는 535까지 그 다음에 534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스닥 자체가 여러분 추가적으로 또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에 21일 평균 수렴이 있는데 이번에 코스닥 2평이 301일 평 하방했다라면은 이번에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510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코스닥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코스닥은 궁극적으로 상승폭의 62%인 510까지는 분명히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코스닥 반등 시에 현금하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여러분 선물을 꼭 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청송촌업 신청합니다.
네,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소폭 반등할 시에는 반드시 좀 차익 실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선초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먼저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1960선까지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포트 종목인 OCI와 빙그레 그리고 EGL 페어 등은 시장 대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들 종목 AS 다시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전망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지수 상황이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로 인해서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수 상승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삼성전자나 네이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두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나와줘야 상승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동안에 지수를 받치고 있었던 그런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나와주면서 지지력이 상당히 좀 무너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절한 현금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뭡니까? 이 코스피 쪽의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제한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의 하락폭이 약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이제 최근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코스피보다는 그동안에 상당히 코스닥이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었죠. 세 번째까지의 계단식 하락 이후에 21선, 그러니까 21선 저항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현재 하단 지지선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집이 돼 있는 그런 일단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의 트레이딩은 지속적으로 유효한 그런 상황이 좀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코스피 쪽에 이제 상황이 되겠는데, 자,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가 그동안에 어떤 모습들이 나와줬었냐면은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코스피 지수가 2060포인트를 경신한 이후에 네 번째 하락 파동이 나온 그 최저점이 1885포인트였고요. 그리고 그 최저점, 그러니까 1885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경신한 이후에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거꾸로 이제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냐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하락에 따른 그런 기술적 반등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중기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고점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지수 압박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어찌됐건 지수는 한 1900선 초반까지는 중기적으로는 열어두고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에야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은,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할 때의 아래 꼬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아래 꼬리 급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하단 지지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아래 꼬리의 모습들이 바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번에도 하단 지지는 1914는 부분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2013년 6월 달에 이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그런 모습들이 학습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대외적인 그런 이슈가 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라인 부분에서는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됐든 경기 민감주가 됐든 이 구간에서는 풀베팅 기회가 한번 크게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다가 활용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수는 약세가 좀 나왔는데, 우리 보유주들은, 멀쩡한 하루였죠. 일단 OCI도 그렇고, 빙그레도,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플러스권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자, OCI부터 좀 보시면은, 제가 이 OCI를 목요일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저항을 18만 1,000원대가 돌파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OCI가 지수 급락에도 보합권에 마감을 하면서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나와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상당 저항이 되겠죠. 지수 급락 속에서도 버텨주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지만은 18만 1,000원 이 구간 이 이상 권역에서는 상당히 좀 저항을 많이 받으면서 부담을 느끼는 좀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상승 패턴으로 바뀌는 모습들은 좀 맞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한번 단타를 치고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OCI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초반 권역에서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전략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수 자체가 조금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시 현금화에 주력을 하시고 적정 수준에서 재차 재매수를 할 때 그때 제가 다시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빙그레가 되겠죠.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현재 이제 수익 구간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1차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87,000원에 대한 돌파 부분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100원 차이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아랫꼬리가 긴 양봉 도치의 흐름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아랫꼬리에는 장중에 급하락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었죠. 장 초반에 한 4% 넘는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서 급하게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게 오늘도 87,000원의 저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87,000원이라는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매물벽에 부딪히는 그런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87,000원이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지혜 페어. 이 이지혜 페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한 2%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죠. 박스권 돌파형이 나온 이후에 또 한 번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게 수급 상황이 되겠죠. 2%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관 매수세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세 이런 부분들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기관들의 포지션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이 이지혜 페어는 이번 주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지만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당 저항들이 우하향으로 깔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주 후반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 중요한 부분에는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13,000원 정도 부분에서의 그런 흐름들이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번 주 확인하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수 단기적인 반등폭에 대한 포트 교체에 대해서 결정하는 하루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속에서도 포트에 있는 종목들 정말 수익률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